자, 집합 먼저. 정석 주제 먼저 할게요. 쪽 질문. 자, 58쪽. 응? 4. 자, 50명의 학생이 각각 대수, 미적분원, 확률과 통계 중에서 적어도 한 과목을 선택을 했어요. 이게 중요한 거죠. 적어도 한 과목을 선택했다라는 건 이게 0이라는 소리야. 이게 0이라는 소리야. 무슨 말인지 이해돼요? 적어도 A를 선택하거나 B를 선택하거나 C를 선택하거나 하나도 선택하지 않은 건 없다라는 거야. 무슨 말인지 됩니까? 그랬을 때 대수 미적분원 확률과 통계니까 대수를 A라고 하고 미적분원을 B라고 하고 그 다음에 확통을 C라고 합시다. 그랬을 때 NA가 30, NB가 25, NC가 없고 NA 합비가 45. 그 다음에 N 비교 C가 15, N 비합 C가 40. 그 다음 N C교 A가 15다. 여기 A라고 하고 얘를 B라고 하고 얘를 C라고 합시다. 그랬을 때 B교 C가 15고 B합 C 나와 있고 C교 A가 15. 자, 그러면 지금 주어진 걸로 뭘 구할 수 있냐면 A교 B를 구할 수 있어요. A랑 B. 그래서 N A 합 B가 NA 플러스 NB 마이너스 NA 교 B잖아. 그죠? 그럼 얘를 이항하고 얘를 이항하면 얘 이쪽으로 가고 얘 이쪽으로 오면 되겠죠. 맞습니까? 그럼 NA 교 B는 NA가 30, NB가 25, A 합 B가 45. 빼면 10인가? 그럼 NA 교 B가 10, 1번이 10이네, 그죠? 그 다음 C 구하는 거죠. C 구하는 건데 지금 B랑 B교 C, B합 C 다 나와 있어요. 그럼 N B합 C가 NB 더하기 NC 빼기 N B교 C. 그죠? B합 C가 40, NB가 25, 그 다음에 NC, B교 C가 15. 이렇게 되죠. 10이니까 넘기면 NC는 30이 되겠네. 그죠? 그 다음에 C 합 A를 구하라. 그럼 C 나왔고 C교 A 있고 A 있네. 그럼 N C 합 A는 NC NA 빼기 NC교 A. NC가 30이고 NA가 30이고 C교 A가 15니까 45. 그 다음에 B합 C의 여집합이야. 자, B랑 C의 여집합을 합치래. C의 여집합을 합치면 여기네, 여기 이 부분이 되겠죠. 그죠? B랑 C의 여집합의 합집합이니까. 그죠? B랑 C의 여집합 하고 B를 합치는 거니까 이렇게다. 이렇게 그러면 근데 그러려면 얘는 A 합 B 합 C에서 어느 부분을 빼주면 되나?
순수한 C랑 이게 C교 A죠. 아닌데 A교 B교 C잖아. 이거 A교 B교 C. 얘는 A교 B교 C고 얘는 C랑 A 친구. C에서 어떻게 보여야 돼? 어떻게 보여야 돼? A와 B와 C에서 이 부분을 빼거나 아니면 아예 B랑 순수한 A를 더하면 되는데 B합 C예요. B를 더하는 맞는데 B에다가 이 부분 순수한 A를 더하는 일단 저기부터 해보죠. 5번부터 해봅시다. 5번은 이거 지워도 되죠? 지금 쓴 거는 5번에 A교 B교 C 여기다 중요한 것만 써볼게요. A교 B가 10이고 그 다음에 NC가 30이고 NC 합 A가 45 이렇게 돼 있잖아. 그럼 여기서 NA 합 B 합 C가 NA에다가 NB 더하고 NC 더한 다음에 A교 B 빼고 B교 C 빼고 C교 A 빼고 마지막에 뭐 더하라고 했어? A교 B교 C 더하라고 했죠. 그죠? 근데 지금 얘 다 나와 있죠? 왜? 이게 50이야. 왜? 적어도 하나 무조건 적어도 하나를 선택했기 때문에 그러니까 전체 집합이 얘인 거야. A가 얼마야? 30, B가 25, C가 30, A교 B가 10, B교 C가 15, C교 A가 15 이렇게 돼 있죠. 그죠? 그럼 얘를 구하는 거잖아. 맞습니까? 그럼 얘를 이항하면 되죠. 그럼 지금 55, 85에서 40 뺀 거지. 그게 얼마야? 45? 45 이항하면 50에서 45 빼면 5네. 5번 답이 5가 되죠. 얘가 나오면 다 나오겠지. 그죠? A교 B가 얼마야? 10이니까 얘가 오겠네. 그 다음에 B 얘는 뭐야? C교 A죠. C교 A 15. 그러니까 얘 12. 그 다음에 B교 C 15. 그럼 얘 11. A가 얼마야? 30이니까 5, 10, 20이니까 얘가 10. B 25니까 얘가 얼마야? 5. C가 30이니까 얘가 5네. 다 나왔죠? 그럼 다 더하면 50 맞아요? 맞아? 오케이. 그러면 그랬을 때 아까 지금 선생님이 얘기했던 요거잖아 요거. 그죠? 얘가 4번이잖아. 25, 35네. 4번 답 35. 그죠? 그 다음에 A교 B의 여집합 교 C의 여집합. A교 A교 B의 여집합 교 C의 여집합이야. 그러면 A와 자 B의 여집합이 B를 제외한 부분이 이 부분이잖아. B를 제외한 부분이 어디야?
B를 제외한 부분. 자, B를 제외한 부분이야. 빨간색이 B를 제외한 부분. 그 다음에 초록색이 C를 제외한 부분. 이렇게 됐지. 되죠? 그러면 초록색이랑 빨간색이 있는 거에서 A랑 공통된 부분은 10이죠? 맞죠? 그래서 6번은 10입니다. 7번 A 여집합 비교 C. 비교 C를 먼저. 비교 C가 뭐야? 얘잖아. 맞죠? 비교 C. 비교 C랑 A의 여집합. A를 제외한 부분에서 비교 C. 얘도 10입니다. 그래서 7번도 10입니다. 됐나요? 그 다음에 집합 4 스텝 2. 자, 86쪽 질문하세요. 87. 54. 56. 그 다음에 88쪽 60. 60? 61. 89. 64. 62. 3. 이거밖에 없어? 없네. 자, 54. 자, 자연수 n에 대하여 a의 n이 가우스 n분의 x가 1. x는 자연수. 일 때 a 3 a 6을 원소 나열법으로. 그러면 자 보세요. n에다가 지금 얼마 넣은 거야? a3라는 거? 3을 넣은 거야. 그럼 a3이라는 건 뭐야? a3이라는 집합은 x라는 원소로 이루어진 거야. 근데 그 원소는 어떠한 거냐면 가우스 n분의 x인데 가우스 3분의 x를 1로 만드는 x들이 A3의 원소인 거야. 이해가 됩니까? 그러면 얘가 지금 가우스가 이렇게 나온다는 건 이 3분의 x라는 놈이 여기서부터 여기 사이라는 거죠. 가우스라는 거는 x를 넘지 않는 최대의 정수니까요. 그러니까 작거나 같은 거야, 그죠? 그러니까 얘가 되려면 어떻게 돼? 3보다 그거나 같고 6보다는 작아야지. x가 될 수 있는 건 3, 4, 5죠. 그러니까 A3는 3, 4, 5 이렇게 정리하시면 되겠죠. 되나? 오케이. 그 다음 A6라는 집합은 x라는 원소를 가져. 또 x들의 특징은 뭐냐면 6분의 x 가우스를 1로 만드는 거야. 그럼 얘도 똑같이 6분의 x라는 놈은 1에서 2 사이 1보다 크거나 같고 2보다 작은 x들의 모임이야. 그래서 x는 6에서부터 12까지의 자연수야. 그래서 6, 7, 8, 9, 10, 11 이렇게 되겠죠. 54번 하신 분 이해했어요? 누구야 54번? 이해했어요? 오케이. 자, 56번. 자, 집합. x가 x는 3n-2. 얘는
1에서 5 사이에 인 소수? 의 부분집합. 의 부분집합. 그럼 일단 원소를 먼저 구해놓고, 그죠? n은 1에서 5인 소수면 뭐야? 2, 3, 5 아니야? 그죠? n이 2, 3, 5니까 여기다 집어넣으면 x는 4, 7, 13 이렇게 되겠네? 그럼 4랑 7이랑 13으로 뭘로? 부분집합을 만드는 거잖아. 맞습니까? 응? 맞죠? 응. 그럼 얘로 가지고 만들어. 첫 번째 공집합 하나짜리. 그다음 두 개짜리. 그다음 세 개짜리. 그래서 8개. 나중에 이해했어? 오케이. 60번. 자, 유리수를 원소로 갖는 집합 A가 다음 조건을 만족한다. 집합 A를 원소도할법으로 만들었을 때 원소들의 곱. 자, 일단 마이너스 1은 A에 포함된대요. 그 다음 원소 A가 집합의 원소라면 1-A분의 1도 원소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미 가에서 마이너스 1이 A의 원소라고 했으니까 A 대신에 여기다 집어넣어서 하면 얘도 A의 원소가 되는 거예요. 그럼 얘가 얼마야? 2분의 1이네. 그럼 2분의 1도 원소가 되네. 그럼 또 2분의 1이 A의 원소라면 1-2분의 1분의 1도 A의 원소가 돼. 그러니까 이거 얼마야? 2네? 그럼 2네요. 그럼 2가 들어가면 2 여기다 넣으면 마이너스를 나오죠. 그럼 계속 순환되지. 이해돼? 응. 근데 NA가 3개. 딱 맞네. 됐나요? 60번? 됐어요? 61번? 집합 A는 X바 X는 100보다 작은 홀수. 100보다 작은 홀수. 개 많겠죠? 그죠? 100보다 작은 홀수. 1부터 99까지잖아. 50개 있는 거 아니야? 맞죠? 50개. 그랬을 때 이거의 부분집합. 자, 이거의 비부분집합. 얘는 뭐가 있을지 모르는 거죠. 그 비부분집합의 진부분집합이 63개야. 그럼 얘 B의 원소의 개수는 몇 개 있어요? 6개죠. 왜? 진부분집합이 뭔데? 진짜 부분집합이잖아. 그럼 2의 n제곱 마이너스 1인 거잖아. 그게 얼마나 소리야? 63이라는 소리죠. 그럼 2의 n제곱이 64니까 n은 이렇게 되겠죠. 그럼 원소의 개수가 6개여야 되는 거야. 그죠? B의 원소의 개수가. 근데 집합 B의 원소 중 가장 작은 원소가 19야. 19. 그럼 19부터 시작이게 돼. B가. 이해돼요? 근데 B의 원소의 개수를 P. 그럼 B의 원소의 개수를 P 분의 Q가 어떻게 돼야 돼? 최소가 나와야 돼. 이게 최소가 나와야 돼. 이거 P가 얼마야? 6이잖아. 이미 6이라고 나왔잖아. 그럼 이게 어떻게 해야 돼? Q가 최소여야 돼. Q는 집합 B의 원소의 합이잖아. 그럼 얘부터 순서대로겠죠. 그래야 최소지. 순서 얘가 제일 작은데 얘보다 얘를 뭐 뛰어넘고 하나를 뛰어넘으면 최소가 아니죠. 그럼 여기서부터 홀수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이렇게 되겠죠. 맞습니까? 이거의 합이 Q가 되겠지.
그러면 얘네 둘이 더하고 얘네 둘이 더해. 그럼 50, 40, 54. 얼마냐? 144? 144 나누기 6 하면 얼마야? 24? 24가 돼. 그 다음에 62번. 자, 집합 1, 2, 3, 4, 5, 6, 7. 의 부분집합 중에서 짝수인 원소가 K개. 짝수인 원소가 K개인 부분집합. 개수가 AK래. 그랬을 때 A1, A2, A3를 모아. 그러면 짝수인 원소가 지금 부분집합의 개수가 짝수인 원소가 한 개인 부분집합의 개수가 A1이 되는 거죠. 그죠? 그럼 짝수인 원소가 하나인 거. 자, 짝수인 원소가 2일 수 있죠. 4일 수 있고요. 6일 수 있어요. 하나짜리. 짝수인 원소가 하나야. 그죠? 그러면 짝수인 원소가 하나니까 일단 얘네 셋을 제외하면 1, 3, 5, 7 가지고 부분집합을 만드는 거였지. 근데 짝수인 원소가 K개 1이 만약에 한 개인데 이걸로 부분집합 만든 거에다 2를 무조건 넣으면 돼. 그 말은 반드시 2를 포함하는 부분집합이 있는 거야. 이해됩니까? 얘가 지금 원소가 4개란 말이에요. 얘로 일단 부분집합을 다 만들어요. 공집합부터 해서 1, 3, 5, 7, 1, 3, 1, 5, 1, 7, 뭐 3, 5, 3, 7, 5, 7, 1, 3, 5, 1, 3, 7 뭐 이렇게 해서 16개가 나올 거 아니야. 거기다가 각각 다 2를 넣으면 되잖아. 그럼 무조건 짝수인 원소인 2가 하나씩 다 들어가 있는 거죠. 무슨 말인지 이제? 그러니까 얘가 몇 개인 거야? 이걸 2로 이렇게 만들면 이게 16개가 나오는 거지. 그럼 4도 똑같을 거야. 6도 똑같을 거야. 그죠? 얘는 16 곱하기 3이 되겠죠. 짝수인 원소 하나짜리. 그러니까 A1이 48이 되는 거죠. 이해가 됩니까? 그 다음 이번엔 짝수인 원소가 2개입니다. 자, A2 짝수인 원소가 2개입니다. 이게 A2지. 그러면 자 24, 26, 46을 반드시 원소로 가지면 되죠. 맞아? 그럼 얘도 마찬가지로 1, 3, 5, 7로 만들어. 그럼 얘도 하나 들어가면 되잖아. 얘로 만들면 일단 몇 개? 얘 4제곱인 거야. 16개죠. 그죠? 그러면 지금 몇 개 있어요? 1, 2, 3, 3개. 얘도 16 곱하기 4. 48. A2도 48이 돼요. 그죠? 그럼 쟤는 이제 뭐야? 막 짝수인 원소 3개. 그러니까 2, 4, 6이겠네 얘는 그냥. 하나밖에 없죠. 됐습니까? 오 깜짝이야. 오 씨. 네가 잘못한 건 아니야. 내가 잘못한 건데. 깜짝 놀랐어. 그냥 깜짝 놀랐어. 아씨, 너도 깜짝 놀랐겠지? 덩치 큰 새끼가 앞에서 오 이러니까. 그지? 자, 1, 3, 5, 7. 생각보다 일찍 왔네? 네. 1, 3, 5, 7 얘로 16개 만들어요. 거기다 2, 3 갖다 집어넣는 거죠. 얘는 16이 그냥 한 개인 거죠. 16. 그래서 A3는 16. 48, 48, 16 더하면 얼마야? 100. 112. 112에 정리하시고.
그 다음에 63번 집합 S의 원소가 1, 2, 3, 4, 5래. 이거의 부분 집합 중 원소의 개수가 2개. 어? 아, 좀 다르구나. 월요일에 했던 것 같아요. 부분 집합 중 원소의 개수가 2개 이상. 원소의 개수가 2개 이상. 인 모든 집합. 원소의 개수가 2개 이상. 각 집합의 가장 인 모든 집합. 이게 여기에서 해석을 잘해야 되는 게 이 모든 집합이라는 게 뭐야? 부분 집합을 의미하는 거예요. 원소의 개수 2개로 혹은 3개로, 4개로, 5개로 만들 수 있는 모든 부분 집합이 되는 거야. 무슨 말인지 될까요? 그 모든 집합에 대하여 집합의 가장 작은 원소 얘를 다 더하라는 거죠. 그러면 가장 작은 원소를 K라고 합시다. 그러면 K라는 게, 자, K가 만약에 1이야. 가장 작은 원소가 1인 거죠. 그죠? 그럼 이 말은 뭐냐면 반드시 K를 포함해야 되는 거지. 가장 작은 원소가 K라는 말이잖아. 그죠? 그럼 K가 1이잖아요. 그러면 반드시 1을 포함해야 되는 거죠. 그렇죠? 그러면서 원소가 2개 이상이어야 돼. 1을 반드시 포함하면서 원소가 2개 이상. 그러면 얘는 1을 반드시 포함해. 1을 반드시 포함하면 1, 뭐 1, 2, 1, 4. 2개 이상이니까 1을 반드시 포함하면 2, 3, 4, 5로 2, 3, 4, 5로 원소를 만들어요. 아니, 집합을 만들어요. 그럼 16개가 나오잖아. 맞습니까? 거기다 다 1씩 껴놓으면 되지. 그럼 최소 원소가 2개 이상. 왜냐면 1이 없는 상태에서 2랑 3이랑 4랑 5랑 하나짜리가 있을 거 아니에요. 원소가. 근데 거기다가 1을 넣어요. 그럼 무조건 2개가 되겠죠. 졸리면 화장실 갔다 와. 그럼 원소가 2개 되겠죠. 최소 2개가 돼. 최소 2개가 되니까 이 조건을 만족하죠. 근데 딱 하나 만족하지 않는 게 있어요. 공집합. 그렇죠. 공집합이니까 그거 하나 빼야죠. 이게 공집합 빼는 거예요. 그래서 15개가 있어요. K가 1일 때. 그럼 이번엔 K가 2야. 그럼 반드시 2를 포함해야 되죠. 그죠? 그럼 어차피 1은 포함하면 안 돼요. 2를 포함하는데 얘가 가장 작아야 되니까 1은 포함하면 안 돼. 그죠? 그리고 원소 2개 이상이니까 얘는 어떻게 되겠어? 2의 세제곱이 되겠죠. 왜? 2, 3, 4, 5가 아니라 3, 4, 5 가지고 3, 4, 5로 만들어야 돼요. 그러니까 2의 세제곱이지. 근데 거기서 또 뭐 빼야 돼? 공집합 빼야 돼. 마이너스. 그래서 10. 그럼 K가 3은 반드시 1, 2 포함 X. 네. 그리고 3은 포함. 얘는 4, 5 가지고 만들어야 되니까 2의 제곱이 되겠죠. 거기서 공집합 빼야 되니까 4개가 되겠죠. 그 다음에 K가 4네. 한 개가 되겠죠. 1, 2, 3 포함 X. 4는 포함. 5 갖고 만드는 거니까 2 마이너스 1이니까 하나가 되겠죠. 됐나요? 그죠? 그러면 자 가장 작은 원소를 모두 더한 값이잖아, 그죠? 그럼 지금 얘가
K가 1일 때 가장 작은 원소를 K라고 했잖아. 그럼 이 1이 들어가는 게 15개인 거지. 그다음 2가 들어가는 게 7개고요. 3이 들어가는 게 3개고요. 4가 들어가는 게 1개죠. 이거 다 더하면 되죠. 15, 14, 9, 4. 그럼 얼마야? 85. 네. 64번. 자, 전체 집합이 1, 2, x, 4, 5야. 이거의 부분 집합 중 원소의 개수가 2야. 원소의 개수가 2개야. 인 부분 집합을 A1부터 이거는 했던 거네, 그죠? 이거 유형 그대로네, 그죠? 그 집합을 AK라고 할 때 모든 원소의 합을 SK라고 한다면 S1부터 SN까지의 합이 160이야. 근데 전체 집합이 5개. 여기 얘는 그냥 이대로죠, 그죠? 그러면 얘는 지금 1이 들어가는 거, 2가 들어가는 거, x가 들어가는 거, 4가 들어가는 거, 5가 들어가는 건데 원소가 2개여야 되잖아, 그죠? 그러니까 1x 1, 4 1, 5 2x 2, 4 2, 5 그 다음에 x4 x5 4, 5 원소가 2개. 그러면 지금 1이 몇 개야? 4개. 2가 4개. 4가 4개. 5가 4개. x가 4개. 1 더하기 2 더하기 x 더하기 4 더하기 5가 각각 4개씩 있는 게 합치면 걔가 160이 된다는 거죠. 모음 누구 거니? 모음으로 해라. 모음. 지금요? 네 거야? 네. 해놔. 그러면 얘가 얼마? 11, 12 플러스 x가 40? 됐어 이렇게 커? x가 이렇게 커? 28? n은 10개인가? n은 10 이렇게 되어있죠? 그 다음에 다시 정석으로 보세요. 언제 나갑니다. 여기에 명제가 있나? 4에? 제 집합을 열면 명제가 아니에요. 네. 그런 거 없어요. 어차피 나중에 보던 쌤이 알려주실 거야. 명제는 간단하게 선생님이 이거 지금 문제 풀면서 설명할게요. 문제가 좋다. 문제가 좋다 하면 이러면 명제라는 것은요. 참이나 거짓을 판단할 수 있는 판별 할 수 있는 문장이나 식이에요. 자, 보세요. 1 더하기 2가 3이다. 참거짓을 판별할 수 있습니까? 그러면 x 플러스 2는 3이다. 참거짓을 판별할 수 있습니까? 없죠. 얘는 명제야.
얘는 지금 x 값에 따라서 참이 될 수도 있고 거짓이 될 수도 있지. 이런 방정식 같은 걸 우리는 뭐라고 하면 조건이라고 해요. 그래서 명제와 조건이에요. 명제라는 식은 참거짓을 판별할 수 있느냐. 예를 들면 1 플러스 2가 4다. 얘는 뭐야? 명제야. 명제인데 뭐야? 거짓이야. 거짓인 명제인 거예요. 무슨 말인지 됩니까? 얘는 참인 명제가 되는 거고. 무슨 말인지 돼요? 그럼 조건은 이렇게 미지수 값에 따라서 참이 될 수도 있고 거짓이 될 수도 있어. 그러면 이 조건에서 그럼 자 보세요. x에다가 뭘 넣어야 이 명제가 이 조건이 참이 되죠? 그럼 조건을 참으로 만드는 집합을 우리가 뭐라고 하냐면 진리 집합이라고 그래. 진리 집합. 예를 들어 x 플러스 2를 3으로 만드는 진리 집합을 구해라라고 하면 x는 1 그렇게 하는데 집합이니까 그 집합을 구해라라고 하면 1 이런 식으로 쓰면 되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될까요? 문제가 너무 없어요. 정석은 문제가 너무 없고 거의 대부분 증명 문제, 실력 정석 보시면 거의 다 증명 문제여가지고 이 명제와 조건은 솔직히 크게 설명할 게 없고 이제 역과 대우라고 있어요. 역과 대우. 역이랑 대우라는 게 있는데 그 이제 명제를 배웠잖아. 참인지 거짓인지 판별할 수 있는 식을 배웠잖아. 그 명제의 역이라는 거 뭐예요? 예를 들면 아무 문장이나 아무 얘기나 자기가 가장 좋아하는 좌우명이라든가 아니면 문장 생각 없이 사니? 뭉치면 살고 흩어지면 죽는. 오 그래요. 뭉치면 살고 흩어지면 죽는다는 명제가 2개가 들어가 있는데 그냥 한 문장 뭉치면 산다. 뭉치면 산다. 오케이. 자 뭉치면 산다야. 뭉치면 산다야. 그럼 뭉치는 게 가정이야. 뭉친다. 뭉친다. 이면 산다. 그러니까 뭉치면 사는 거야. 그래서 이 앞에 있는 걸 우리는 가정이라고 얘기해요. 얘를 결론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나오면 뭐라고 얘기하면 이거를 보통 P라고 얘기를 하고요. 얘를 Q라고 해. 우리가 그 집합할 때도 P, Q 이런 거 썼잖아. 그리고 내분점 할 때도 PQ 많이 썼잖아. 그러니까 PQ를 가장 많이 써요. 그래서 그냥 뭐 아무 이유 없어요. 그냥 PQ를 쓰는 거야. 그러니까 P면 Q이다. 그래서 요 화살표잖아. 그러면 얘 이면 P, 이면 Q이다가 되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됩니까? 가정이면 결론이다. 오케이? 근데 반대로 Q이면 P야. 살면 뭉쳐진다가 되는 거지. 살다, 뭉치다 이렇게 되는 거야. 별로 좋은 예는 아니지만 어쨌든 그냥 뭐뭐 하다 이면 뭐뭐 하다. 그러니까 예를 들면 이거야. 3은 짝수이다. 이런 명제가 있어요. 거짓인 명제죠. 3은 짝수이다. 3이다. 짝수이다. 그럼 이게 P고 얘가 Q야. 그럼 P이면 Q이다. 얘가 가정, 결론. 가정이 뭐야? 3이다. Q, 결론은 뭐야? 짝수이다. 그러면 가정이면 결론이다가 참이야? 거짓이죠. 그러면 역으로. 역은 뭐냐면 Q이면 P이다. 자, 짝수이면 3이야? 모든 짝수는 3이야? 아니죠. 오케이? 모든 짝수는 3이 아니야. 맞죠? 그러면 얘도 지금 명제도 틀렸고 명제의 역도 틀린 거예요. 이해됩니까? 그러면 이제 명제를 했고 역을 했어. 참인 명제. 자, 위는 소수이다. 그러면 얘를 결론을 뒤집으면 그걸 우리 뭐라고 하면 부정이라고 해요. 부정. 2는 소수가 아니다. 그럼 만약에 2는 소수야? 얘 참이죠.
2가 소수가 참이야. 그럼 부정하면 얘는 무조건 거짓이에요. 당연한 거 아니겠습니까? 얘가 참인데 얘가 아니래. 참이 아니면 당연히 뭐겠어? 거짓이죠. 이걸 부정이라고 하고 얘를 P라고 하면 얘를 뭐라고 하면 물결 표시를 써요. 그리고 읽을 땐 뭐라고 하냐면 not P라고 읽어요. not이라고 읽어요. 물결 표시를 not이라고 읽어요. 2는 소수이다가 참이야. 그러니까 그걸 부정해? 그럼 2는 소수가 아닌 거야. 이해됩니까? 그러면 자 올바른 문장이 주제 하나를 읽어볼게요. 필수예제 7-1번을 보면서 선생님이 문제를 그냥 설명을 할게. 첫 번째가 임의애. 임의애는 랜덤이라는 뜻이거나 아니면 all이라는 뜻이라고 생각해도 돼요. 그러니까 모든 실수에 대한 임의의 실수 x라는 말은 모든 실수거나 어떠한 실수를 여기다 집어넣더라도를 만족하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이해됩니까? 그러니까 랜덤이라는 게 그거잖아. 무작위로 그냥 x 아무거나 집어넣는 거야. 그래도 성립한다라는 거야. 임의의 실수 x에 대해 ax제곱이 0보다 크다 이면 a가 0보다 크거나 같다. ax제곱이 0보다 크거나 같다 이면 a가 0보다 크거나 같다이다. 일단 이 명제는 이 명제 참입니까? 이 명제는 참이야? x제곱은 어떤 실수든 실수를 제곱하면 0보다 어때요? 크거나 같죠. 0보다. 그죠? 그러니까 얘는 어차피 얘 지금 x제곱을 나누려면 x제곱은 당연히 이 실수 x가 0이 아니라고 생각을 하고 한다면 x제곱 x는 x제곱을 어차피 0이 하고 하더라도 상관없죠. 왜냐면 얘에다가 x제곱을 곱해요. 근데 만일 x야. 그 x가 뭔 말이야? x가 0이야. 0이라고 하더라도 얘가 만약에 0이야. 그럼 얘 0 곱하면 0은 0보다 크거나 같다 되지. 여기다가 x제곱을 많이 곱해. 그럼 거기다도 똑같이 0을 곱하면 좌변이랑 우변이 아니 좌변이랑 우변이 얘랑 얘가 식은 같아지겠죠. 그러니까 실수의 제곱으로 어차피 나눠도 식의 변화는 없죠. x제곱으로 나눠도 a는 0보다 크거나 같을 거 아닙니까? 무슨 말인지 해? 부등호가 달라지진 않죠. ax제곱이 0보다 크거나 같다라는 게 어떤 실수 x를 아무거나 넣어. 그래도 얘는 만족하죠. 0을 넣더라도 a가 0이 되는 거지. 그럼 a가 0 안에 들어가 있잖아. 무슨 말인지 해? a가 0보다 크거나 같다 안에 얘가 들어가잖아요. 맞습니까? 그러니까 얘가 지금 참거짓을 이렇게 되어 있는 두 개의 식이 만족하려면 얘가 작아야 되고요. 얘가 커야 돼요. 이게 작아야 되고 이게 커야 돼. 그 말은 선생님 좀 이따 필요 충분 조건 할 때 설명을 할 건데 일단 얘가 작아야 되고 커야 돼. 그럼 일단 요것만 먼저 하자. 명제가 일단 참이에요. 명제가 참이야. 그럼 요거의 대우는 뭐냐면 가정하고 결론을 바꾸고 서로 부정을 해요. 가정하고 결론을 바꾼 다음에 서로 부정을 해요. 그럼 반대로 임의의 실수였잖아요. 임의의 실수. 그럼 임의의 실수부터 바꿔야 돼. 임이라는 건 all이라고 했잖아. 그럼 all의 반대는 거의 제로인 거야. 그럼 제로에서 아무거나가 아니라 어떤 특정한 x야. 그래서 어떤 실수 x에 대해 어떤 실수 x에 대해 a가 0보다 작다면 어떤 a가 작다면 ax 제곱이 0보다 작다. 이게 대우예요. 대우라는 건 보세요. 자, 이거의 반대가 뭐야? a가 0보다 크거나 같다의 반대 뭐야? a가 0보다 작다죠. ax 제곱이 0보다 크거나 같다의 반대는 ax 제곱이 0보다 작다예요. 이게 반대야. 이게 각각 부정이야. 그리고 얘가 앞에 오고 얘가 뒤로 가면 돼. 그래서 이렇게 온 거야. 이렇게.
이게 대우예요. 근데 가장 중요한 사실은 뭐냐면, 자, 요거는 뭐 거기 안 써있으니까 써놓으시면 어차피 나중에 코어 책에서 나올 텐데, 명제가 참이면 무조건 대우 참입니다. 명제가 참이면 무조건 대우도 참이에요. 자, 어떤 실수 x에 대하여 a가 0보다 작아, 만약에. 그럼 x제곱 곱해도 부등호가 달라지지 않죠. 맞죠? a가 0보다 작아. 근데 x제곱을 여기다 곱했어. 부등호 안 바뀌죠. 어차피 x제곱이 부등호를 달라지게 하진 않으니까요. x제곱이 음수여야 부등호가 달라지는 거잖아요. 맞지 않습니까? 그럼 x제곱이 허수일 때만, 그죠? x가 허수일 때 x제곱이 음수니까 그때만 달라지는 거고, 실수니까 달라지지 않죠. 그러니까 명제가 참이었으니까 대우도 참이에요. 자, 1번은 어떤 실수 x에 대해 a가 0보다 작다면 ax제곱이 0보다 작다. 이게 대우고요. 그래서 얘도 참고지 판별을 하고 있으니까 참이라고 쓰시면 되겠습니다. 자, 두 번째. 명제가 어려워요. 보통 우리가 숫자만 관련해서 하니까 명제에서 좀 약해지는 친구들이 있어요. 그럼 명제를 잘 못하면 본인이 약간 논리성이 좀 부족해져요. 이 명제는 정말 논리적인 거거든. 그래서 지금까지는 숫자 가지고 놀았다는 게 그냥 숫자의 그냥 수의 연산, 배수 이쪽이 강한 친구들은 요게 좀 약할 수도 있어요. 근데 뭐 꼭 그러는 건 아니고요. 근데 명제는 대부분의 학생들이 어려워해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뭐 이걸 보면 저게 뭐야? 저게 수학이야? 이렇게 생각하는 게 전혀 이상한 게 아니에요. 그래서 명제는 애들 다 어려워해. 그 다음 두 번째, 어떤 실수 x에 대하여 ax제곱 플러스 bx 플러스 c가 0이 아니면 a, b, c 중 적어도 하나는 0이다. 왜 0이 아니다. 이게 여러분이 이 부분에서는 어떤 거를 해야 되냐면 부정이 뭔지, 그러니까 모든 실수 x에 대해 문장적으로 이거의 반이어는 어떤 실수 x에 대해 모든 실수 x에 대해 그 다음에 식이 뭔가 나오잖아. 그러면 얘의 해는 모든 실수여야 돼요. 이게 하나라도 엇나간 게 하나라도 있죠. 이걸 거짓인 것을 증명하는 걸 우리 뭐라고 하면 반례라 그래. 반례가 하나라도 존재하면 얘는 무조건 거짓이 돼요. 근데 어떤 실수 x에 대해서는 얘는 일단 기본적으로 공집합입니다. 기본적으로 공집합인데 하나만 존재해. 어떤 실수 x에 대해서 이 식을 만족하는 게 하나라도 존재하면 걔는 무조건 참이고요. 근데 공집합이다? 그럼 그냥 거짓이에요. 얘는 하나만 찾으면 돼. 맞는 거. 얘는 틀린 거 하나만 찾으면 거짓이야. 생각을 해봐. 하나 찾는 게 어렵겠냐? 모든 것을 다 만족하는 게 어렵겠냐? 하나 찾는 게 훨씬 어려워. 그래서 어려운 거 이게. 반례 찾는 거 진짜 힘들어요. 얘도 마찬가지로 이 참인 거 만족하는 거 되게 힘들거든. 그래서 그것들 할 때 문제가 너무 부족해. 이 코어를 먼저 해야 되는데 정석이 문제가 너무 적다 보니까 조금 아이러니한 상황이 됐는데 아무튼 일단은 그래서 이 명제가 일단 찾는 거. 자, 어떤 실수 x에 대해서 그러니까 뭐야? 하나만 찾으면 돼. 어떤 실수 x에 대해서 ax제곱 플러스 bx 플러스 c가 0이 아이고 내가 뭐 안 썼지? 0을 안 썼네. 0이냐 0이 아니냐 ax제곱 플러스 bx 플러스 c가 0이 아니면 a, b, c 중 적어도 하나는 0이 아니다. 그럼 잘 생각해봐. 얘가 0이 아니게 만들려면 A, B, C 중에
x는 상관없고 a, b, c가 만약에 지금 0인 거 생각하면 안 돼. 어떤 실수 x? 얘 지금 0이 아닌 거를 하나만 찾으면 되는 거야. 맞죠? 아까 어떤 실수는 이거 자체를 만족하는 걸 다 찾으면 그냥 얘 거의 대부분이 없는 건데 하나만 찾으면 돼. 얘를 만족하는 거. ax 플러스 bx 플러스 c가 0보다 작다. 0보다 작다. 0이 아니다. ax 플러스 bx 플러스 c. a, b, c 중에 적어도 하나는 0이 아니다. 이 말은 뭐야? a만 0이 아니거나 b만 0이 아니거나 c만 0이 아니거나 a, b가 둘 다 0이 아니거나 a, c가 둘 다 0이 아니거나 b, c가 둘 다 0이 아니거나 a, b, c 셋 다 0이 아니거나 그럼 얘의 반례가 뭐야? a, b, c 모두 0인 거예요. 이거의 부정은 a, b, c가 모두 0인 게 부정인 거야. 무슨 말인지 하나도 모르겠지. 어떤 실수 x에 대하여 ax 플러스 bx 플러스 c 이 2차식이 0이 아닌 거를 만족하면 얘는 그래서 얘를 모르겠잖아. 그러면 그래서 우리가 대우를 쓰는 거야. 얘 반대가 뭐라 했어? 얘죠. 그럼 대우를 써볼게요. a, b, c 모두 0이면 모든 실수 x에 대해 ax제곱 플러스 bx 플러스 c가 0이다. 이건 좀 이해가 돼요? a, b, c가 다 0이야. 그러면 x가 뭐든 간에 a, b, c가 0이야. 그럼 다 0이잖아. 이해돼? 그럼 제 대우가 뭐야? 대우가 참이죠. 그럼 원래 명제는 뭐야? 참이 되는 거야. 이해돼? 저런 어려운 명제들 때문에 대우를 이용한 증명이 있어요. 지금 이 책에는 지금 편집본은 정말 문제만 있거든요. 개념이 아예 없잖아요. 그러니까 선생님도 좀 난감한데 이게 원래는 코어가 먼저 나갔어야 되는데 코어에도 뭐 엄청나게 자세하게 써있는 건 아니지만 그래도 개념이 있고 없고의 차이는 좀 있죠. 그래서 오늘 하는 거는 일단 명제가 무엇인지 부정, 가정별로, 역, 대우 요것만 이해하시면 돼요. 무슨 말인지 이해돼요? 응? 그래서 a, b, c 모두 0이면 모든 실수 x에 대해 ax 플러스 bx 플러스 c는 0이다. 이게 7-1번에 2번의 문장이 되겠죠. 그래서 얘는 참이다. 오케이. 자, 그럼 필수예제 7-2번 봅시다. 얘는 좀 쉬워요. 자, 겨울이 오면 춥대요. 얘가 참이라는 거야. 얘가 참이야. 그럼 뭐가 참이야? 춥지 않으면 겨울이 안 온다. 오지 않는다. 그지? 이게 참이야. 그 다음 눈이 오지 않으면 춥지 않대. 그럼 반대로 추우면 눈이 온다야. 그죠? 그럼 반드시 참이라고 말을 할 수 없는 것. 첫 번째, 추우면 눈이 온다. 맞네. 그죠? 두 번째, 춥지 않으면 겨울이 오지 않는다. 두 번째 맞네. 세 번째, 겨울이 오면 눈이 온다. 자, 겨울이 오면 춥죠? 추우면 뭐해? 눈이 오잖아. 그럼 겨울이 오면 눈이 오네. 그러니까 만약에 P이면 Q이다인데 Q이면 R이다가 있잖아? 그럼 P이면 R이다가 이해가 됩니까? 그러면 자 보세요. not Q이면 not P야. 부정. 이게 대우야 대우. 그럼 not R이면 not Q지. 그럼 not R이면 not Q잖아. not Q이면 not P잖아. 그럼 not R이면
나 P가 됩니다. 그게 얘 부정, 얘 대우죠. 그래서 항상 이런 문제가 나오면 다 대우를 다 써주세요. 그리고 연관되어 있는 거를 다 이렇게 만들어줘. 이거를 이렇게 만들어주셔야 돼요. 그 다음 4번. 눈이 오면 겨울이 온다. 눈이 오면 연관된 게 없죠. 하나도 없어요. 그죠? 5번. 눈이 오지 않으면 춥지 않은데 춥지 않으면 겨울이 오지 않으니까 눈이 오지 않으면 겨울이 오지 않아요. 이해는? 그래서 4번이 답이다. 됐어요? 다음에 이런 거 좋아하는 사람 있나? 약간 퀴즈 프로그램 같은 거 보면 이런 거 범인을 찾아라 이러면서 5명 중 4명은 뭐 몇 명은 참을 말하고 있다 하면서 거짓을 말하는 사람은 뭐 이런 거 찾는 거 있잖아. 선생님 이런 거 이게 꼭 정리 IQ 테스트 같은 거나 그런 뭐 웩슬러 지능 검사 이런 거 졸리면 화장실 갔다 와. 그 지능 검사 같은 거 할 때 단골 문제 단골. 판사가 피고 A, B, C, D, E를 신문한 결과야. 5사람 중 정확히 2명이 유죄다. 얘는 지금 다 참을 얘기하는 거죠. B와 C는 함께 유죄이거나 무죄다. 다 A가 무죄라면 B랑 E도 무죄다. D가 무죄라면 C가 무죄다. D가 유죄라면 E도 유죄다. 이렇게 지금 5개 명제가 있어요. 그러면 하나씩 이제 해보시면 되겠죠. B와 C가 유죄야. 만약에 B와 C가 유죄야. 나머지가 무죄가 돼야 되는데 A가 무죄라면 B가 그러면 무죄야. 5사람 중 정확히 2명이 유죄잖아. 네. 그럼 얘 빼고는 다 뭐야? 무죄. 무죄죠. 근데 A가 그죠? 무죄는 근데 A가 무죄면 B가 B와 E가 무죄잖아. 그러니까 얘는 다에 위배되죠. 그렇죠. 잘했어요. 그렇게 찾는 거야. 하나를 가정을 해. 얘네가 범인이야 라고 하면 그거를 일단 나가 참이잖아. 나가 참이라고 먼저 가정하면 다른 조건들을 위배하는지를만 찾아주시면 돼요. 그럼 일단 얘는 B와 C는 유죄가 아닌 거지, 그지? 그 다음 C가 만약에 유죄야. C가 유죄면 C가 유죄면 아무 뭐라고? 다시. 맞네. C가 유죄면 그럴 리가 없어. B가 유죄네. 그죠? 그러니까 아까 그거랑 똑같네. 그죠? 그 다음에 E가 무죄야 만약에. 이요. 응. 이거 E가 무죄면 그럼 D가 무죄가 돼요. 아니 유죄. E가 무죄면 D도 무죄가 돼요. A가 무죄야? A가 무죄라면 B와 E도 무죄이다. 그거 D도 무죄예요. B가 무죄라면 C도 무죄. C까지. D가 유죄면 한번 가정해보자. D가 유죄야. E도 무죄. D가 유죄면 E도 무죄. E는 유죄죠. 유죄. 그죠? 그럼 E는 유죄면 B와 E가 유죄면 A는 유죄 아니야? A가 무죄가 되는데 왜냐면 다 정확히 2명이 유죄예요. D랑 E가 유죄면 A는 무죄죠. 근데 A가 무죄라면 B와 E도 무죄라면 A가 유죄. 그러면 D랑 E는 E가 유죄면 A가 얘네가 어쨌든 유죄 2명은 유죄라고 했으니까 얘는 무조건 무죄죠.
A가 무죄라면 B와 E가 무죄잖아. 얘 안 맞죠? 네. 그러니까 일단 D는 확실하게 무죄지. 네. 이걸로 해서 나온 게 얘 이렇게 나온 거죠. 그죠? B와 C가 유죄면 얘네 위배되죠. 그러니까 유죄인 건 뭐가? A랑 E가. 아니, 생각해봐요. B와 C가 유죄. B와 C는 함께 유죄이거나 무죄잖아. 얘는 세트잖아. 근데 얘네가 유죄일 때 얘네 무죄였는 게 위배됐잖아. 그럼 얘네는 함께 유죄일 수 없다는 거죠. 그럼 B와 C는 일단 이제 저거에서 용의자가 이렇게 세 명으로 줄은 거야. 그래서 D를 찾은 거야. D가 유죄인 걸 본 거야. D를 유죄로 했더니 E가 유죄였잖아. 그죠? E를 유죄로 하면 E가 유죄면 A가 무죄잖아. 이게 위배되죠. 그러니까 얘가 유죄가 아니라는 거죠. 아예 첫 번째부터 결론이 그러니까 가정이 잘못된 거지. 얘는 무죄라는 결론에 이르는 거야. 그럼 얘가 무죄니까 나머지 A랑 B가 남았잖아. 그러니까 얘네가 유죄가 되는 거죠. 이해됩니까? 어차피 내가 다 풀 것 같으니까 마음 편하게 숙제 해보세요. 자, 이제 요거 충분 필요를 설명을 할게요. 오늘따라 시간이 안 가요. 사각형의 포함관계 기억나요? 사각형의 포함관계? 사각형 중에 제일 큰 게 뭐야? 그냥 그 다음 그 다음에 저평 아니 사대죠 사대. 사각형 안에 사다리꼴. 그 다음 평행사변이요. 평행사변형. 그 다음에 그 안에 직사와 직사각형이 나뉘어요. 직사각형과 마른 목. 그 사이에 정사각형. 정사각형.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면 하나의 명제를 댈게. 자, 사각형은 마른 모이다. 아, 형사다. 평행사변형이다. 이렇게 할게요. 아니. 자, 사각형은 평행사변형이다. 일단 틀린 문장이에요. 네. 틀린 문장이야. 그러니까 명제의 입장에서 봤을 땐 틀린 문장이야. 그죠? 틀린 명제예요. 근데 충분 조건이랑 필요 조건은 뭐냐면 말 그대로 그러면 얘가 틀린 문장인데 얘가 사각형이 평행사변형 사이다처럼 보이네. 형사야. 평행사변형. 사각형이 평행사변형이 되기 위한 만약에 얘가 되려면 어떻게 돼야 되느냐 인 거야. 그럼 일단 결론부터 얘기할게. 조건을 만족시키면 만족시킬수록 범위는 작아지는 거예요. 규모가 작아지는 거예요. 근데 이거를 하나만 얘기할게요. 정사각형은 어떤 성질을 갖고 있어요? 모든 각이 직각도 모든 변의 길이가 같아요. 그 다음에 두 대각선의 길이가 같고 두 대각선이 서로 다른 것을 수직 이등분해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알고 있는 평행사변형, 직사각형, 마름모 되기 위한 조건을 다 갖고 있어. 정사각형. 무슨 말인지 돼? 더 이상 조건을 만족시킬 게 없어요. 무슨 말인지 돼? 그래서 정사각형이 가장 작은 거예요. 삼각형에서도 그냥 평면 위에 점이 일직선 위에 있지 않은 한 평면 위에 점 3개 있는 거예요. 삼각형이야. 거기서 두 변의 길이가 같다면 이등변 삼각형이 되는 거야. 거기서 나머지 한 변의 길이까지 같으면 정삼각형이야. 그러니까 조건을 만족시키면 만족시킬수록 완벽에 가까운 도형이 되는 거야. 무슨 말인지 이해해요? 그럼 여기서도 가장 작은 게 정사각형이야. 그러면 이게 큰 거야? 이게 작은 거야? 큰 것은 작은 것이다는 거짓이에요. 이건 필요 충분할 때 이것도 알고 있으면 좋아요. 작은 것은 큰 것이다는 참이에요. 예를 들면 이렇게 볼 수 있어요. 얘가 만약에 x-1, x-2가 뭐 예를 들면 이렇게 돼 있어요. 근데 얘는 x-4,
x 플러스 1 이렇게 돼 있어. 그럼 얘는 수직선에 나타내면 1과 2 사이에 이렇게 돼 있어. 얘는 이렇게 돼 있죠. 그러면 지금 얘는 얘에 포함되죠. 작은 것은 큰 것이다면 참이야. 근데 반대로 얘이면 얘이다는 거짓이 되겠죠. 무슨 말인지 됩니까? 그럼 이제 이게 명제 앞에 바로 집합이라는 단어 있잖아. 그럼 집합에서는 어떻게 나오냐면 예를 들면 A가 1, 2, 3 B가 1, 2, 3, 4야. A이면 B다는 얘는 포함 관계로 바꾸면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럼 얘는 참이야. 근데 반대로 B면 A다가 돼. 그럼 B가 A에 포함돼요? B가 더 큰데? 안 되죠. 얘는 거짓이야. 무슨 말인지 돼? 필요 충분 조건은 일단 이 개념을 먼저 알고 작은 것, 큰 것, 혹은 큰 것, 작은 것. 그럼 얘가 보통 어떻게 나오냐면 P는 Q이기 위한 충분, 필요 충분. 이렇게 세 가지로 나와요. 반대로 Q는 P이기 위한. 지금 선생님이 알려준 거를 이해하면 이거 다 풀 수 있어요. 조건을 만족시키면 범위가 작아진다 했죠. 그러면 사각형은 조건을 아직 만족시킨 게 평면 위에 4점 찍은 게 그냥 사각형이야. 거기 사각형은 만약에 평사다. 그럼 얘가 크고 얘가 작잖아. 그럼 얘는 큰 것은 작은 것이 되려면 조건이 충분해, 필요해? 필요해요. 이해됩니까? 작은 것이에요. 작은 것은 조건이 이미 만족이 많이 되어 있어요. 작은 것은 큰 것이 되려면 조건이 이미 충분해요. 무슨 말인지 이해됩니까? 그래서 작은 것은 큰 것이 되기 위한 충분 조건, 큰 것은 작은 것이 되기 위한 필요 조건. 근데 만약에 얘랑 서로 만약에 얘도 맞고 얘도 맞아. 그럼 그때는 필요 충분이라고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그때는 뭐야? 같은 거야. 무슨 말인지 됩니까? 예를 들면 이런 경우죠. A가 만약에 마이너스 1이랑 1이에요. 근데 B라는 게 뭐하니 주머니에 손 넣고. 아예 수업을 듣고 싶지 않은 거야? 왜 그러는 거야? 얘들아, 한번 얘기해볼래? 왜 그러는 거야? 그래 지금 네 자세 한번 따라해볼까? 어떤 거 같아요? 이 학생의 태도야? 왜 그러지? 오늘 날 잡았니? 어? 다음 시간부터 그럴 거면 아예 수업 들어오지 마세요. 들어오지 마. 내가 나갈게. 제가 원장님한테 말씀드리고 나갈게요. 수업 못 해먹겠다고. 왜 그러지? 사춘기가 세게 오는 건가? B는 만약에 이렇게 돼 있어. 그럼 얘 x가 뭐야? 마이너스 1이랑 1이죠. A는 B가 되기 위한 필요도 되고 충분도 돼. 반대로 B는 A가 되기 위한 필요가 되고 충분이 돼요. 이해했어요? 자, 문제 봅시다.
자, 내 조건 PQRS에 대하여 PQ는 모두 R이기 위한 충분 조건이야. 그러면 어떻게 쓰시면 되냐면 P이면 P는 R이기 위한 충분이잖아. 그럼 충분은 무조건 작은 것은 큰 것이어야 돼요. 이게 작아야 되고요. 이게 커야 해요. 그럼 Q도 작고 R이 커. 그러니까 이렇게 됐잖아. 만약 이렇게 되면 얘는 집합으로 나타내면 이렇게 되는 거예요. 얘도 이렇게 되는 거예요. 됐죠? 그 다음 두 번째 S는 R이기 위한 필요 조건이야. 그럼 S는 R이기 위한 필요 조건이니까 S가 커야 돼. 그럼 S가 크면 R은 S 이렇게 되는 거야. 그럼 얘를 집합의 포함 관계로 나타내면 잠깐만 안 되지 안 돼. 오씨 헷갈렸어. 작은 거 큰 것이니까 R이 S에 포함되죠. 그 다음에 Q는 S이기 위한 필요 조건. Q는 S이기 위한 필요 조건. 누가 커야 돼? Q가 커야죠. Q가 여기 있고 S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S가 Q 안에 포함됩니다. 그러면 자 보세요. P면 R이다가 참이니까 not R이면 not P다가 참이 되겠죠. 그 다음에 Q이면 R이다가 참이니까 not R이면 not Q이다가 참이고 R이면 S다가 참이니까 not S면 not R이다가 참이고요. S이면 Q이다가 참이니까 not Q이면 not S다가 참이 될 거예요. 그러면 이걸 가지고 여기 있죠. 여기 Q이면 P면 S도 참이고 Q이면 S도 참이야. 그럼 not S면 not P도 참이고 not S면 not Q도 참이야. 구할 수 있는 건 다 구하시면 돼요. 그러면 자 P이면 S가 참인데 S이면 Q이다가 참이지. 그럼 P이면 Q이다도 또 참이야. 그러면 not Q이면 not P이다가 참이야. 일단 할 만한 거 다 하고요. 지금 뭘 구하는 거냐면 P는 S이기면 P와 S 사이의 조건이 여기 있네. P는 S이기면 이게 참이니까 얘가 작고 얘가 큰 거지. 그럼 얘가 작으니까 작은 것은 큰 것이기 위한 충분 조건이야. 작은 것은 조건이 많으니까 이미 조건이 충분해요. 그러니까 이 큰 것이 되려고 해도 얘가 더 조건이 많이 갖고 있는 거야. 작지만 작은 것이 조건을 만족시켜서 작아진 거예요. 그러니까 얘가 더 충분해. 그래서 1번은 충분히 되죠. 그 다음 두 번째 Q는 P이기면 Q랑 P 자 여기 PQ와 사이에 있네. 그럼 누가 큰 거야? PQ가 큰 거네. 맞습니까? 그럼 얘가 큰 것은 작은 것이기 위한 필요죠. 큰 것은 작은 것이 되려면 조건이 필요하지. 그래서 필요 조건입니다. 하나가 뭐 안 나온 것 같은데? 자 보세요. 얘를 봐봐. 이렇게 S이면 R이죠. not R이면
not S. 근데 지금 보세요. S이면 R이 있고요. R이면 S가 있어요. 그럼 얘도 만족, 얘도 만족. 서로 얘는 그래서 필요 충분. 자, 얘는 일단 풀어요. x제곱 마이너스 1이 이렇게 되고 x 마이너스 1, x 플러스 1. 얘는 마이너스 1에서 1 사이다. 얘는 x제곱 마이너스 5x 플러스 6이 0보다 x 마이너스 2, x 마이너스 3 이렇게 되죠. 그러면 얘는 작은 것보다 작고 큰 것보다 크다. 이렇게 되지. 자, 마이너스 1, 1 요 사이값 이 있고 하나는 2보다 이렇게 하나는 3 이렇게 되죠. 지금 보면 얘가 얘를 먹어버리네. 이렇게 돼야 되네. 맞죠? 그럼 얘가 작고 얘가 큰 거죠. 맞죠? 작은 것은 큰 것 이기 위한 충분 조건이죠. x제곱 마이너스 4x가 0보다 작아요. 얘는 x제곱 마이너스 4x 플러스 3. 얘는 x 마이너스 4. 0에서부터 4 사이고 얘는 x 마이너스 1, x 마이너스 3. 그래서 1에서부터 3 사이. 얘는 0에서 4까지. 얘는 1에서 3까지. 얘가 더 크네. 큰 것은 작은 것이 되기 위한 필요 조건. 자, 오늘 여기까지 할게요. 67쪽에 유제 7-5번까지 해오시면 되겠습니다. 네, 예슬이랑 소연이는 선생님을 봅시다.